52kg 11번까지 다 맞다. 그러면 지금 내가 펴야 될 게 뭘 펴야 돼? 17번 공간 도형을 피면 돼? 맞아요? 14번 이 챕터가 공간 도형 맞아? 2차 곡선이야? 공간 도형이야? 2차 곡선이 모르는 거 두 개만 더. 잠깐만, 그 교과서가 전체 교과서가 없나? 이거 다음에 있겠구나. 아, 대다운 평가에서 모르는 거? 50 몇 쪽? 이쪽에 14번 52쪽에 14번. 52쪽에 14번은 쌍곡선 위에는 두 개의 초점의 좌표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계산했더니 초점 좌표는 네, 초점은 1루트 3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그때 문제에서 PQ의 기울기 값이 P점과 Q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1입니다. 그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꼭지점 좌표가 누구지? 꼭지점 2루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분의 길이의 차이값을 알고 있는 거네? PF'라고 하는 길이와 PF라는 길이의 차이값은 장축 길이? 그래서 여기 길이의 차이값은 알고 있는데 이 도형은 평행사변일까? 네. 근데 평행사변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은 밑변 길이하고 높이 말면 되지. 근데 P점과 Q점의 위치를 모르는 거잖아 지금. P점 좌표를 몰라서 x1, y1이라고 해볼게. 근데 P점의 좌표를 알면 넓이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 P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얘기했는데 P점은 쌍곡선인 점이니까 대입은 등호가 성립하죠. 8분의 x1제곱 마이너스 4분의 y1제곱의 값이 1이라고 하는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두 번째 거는 P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1이기 때문에 P점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합니다. P점에서의 접선이 8분의 x1x 마이너스 4분의 y1y가 이게 지금 접선인가요? 이때 기울기의 값을 1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양변에 4배만 할까요? 4배고 2항도 하려고 하는데 y1y라는 녀석의 값은 2분의 1 x1x 마이너스 4. 그럼 기울기의 값은 x 앞에 있는 계수의 값이 기울기잖아. 2y1분의 x1의 값이 기울기인 것 같은데 따라서 x1의 값하고 2y1의 값이 똑같다는 얘기죠. 1이니까 기울기가 x1 값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x1 값을 대입했더니 4y1제곱 2분의 1 y1제곱 2분의 1에서 4분의 1 뺐으니까 4분의 1 y1제곱 따라서 y1제곱의 값은 4. 내가 지금 P점 좌표를 잡았으니까 P점의 y좌표의 값은 2인가요? P점의 x좌표의 값은 여기다 y한테 대입했더니 4. 이 점이 4,2인 거네. 그럼 4,2였을 때 이 점은 지금 2루트 3,0이라며 여기 선분의 길이를 밑변으로 잡을까? 여기 선분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선분 길이가 너무 안 예쁘다. 그치? 그럼 이렇게 할까?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여기를 밑변으로 하고 여기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 하나만 구한 다음에 두 배 하면 좋을 것 같다. 밑변의 길이의 값은 높이의 값은 여기다 2분의 1 곱한 다음에 2도 곱해야 되죠. 두 개니까. 그래서 8루트 3의 값이 답이네요. 또 풀어야 될 거는 17번. 17번이 초점의 좌표의 값이 지금 C하고 마이너스라고 얘기했고 쌍곡선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P점은 2,3이고 P점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얘기했고요. F'라고 하는 점에서 L과 평행한 선이 쌍곡선과 이 섬에서 만난 점이 Q점입니다. FQ라고 하는 선이 L과 만나 생기는 교점이 R이고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F, RF라는 길이에서 RS라는 길이를 빼라고. 일단 내가 필요한 건 접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L이? L부터 구하고 있습니다. 1분의 x1x 마이너스 3분의 y1y 3y. 그래서 y의 값은 2x-1인가요? 이 직선이 지금 2x-1이라고 하는 직선입니다. 기울기는 2입니다. 얘도 기울기가 2라고. 기울기가 2가 되는데 지나는 점의 좌표가 초점을 지난다고 얘기했네. 초점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f는 2,0, f-는 마이너스 2,0. 평행하니까 기울기 2를 데려올 건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빵이 나온다고요? 네. 그럼 이 직선이 지금 y는 2x 플러스 4라고 하는 직선인데 이 선은 둘 다 기울기가 2로 평행합니다. 그런데 그 선이 만나 생기는 점 Q점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 y는 2x 플러스 4하고 이걸 연립해야 되겠네? 연립하기 위해서 대입하고 있습니다. x의 제곱 양변 3배 해버릴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3인데 y제곱한테 대입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해되니? 네. 전개했더니 3x제곱 빼기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6 x의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19? 아이 끔찍한데 이러면 큰일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이러면 인수분해가 안 돼서 Q점을 못 구해. 근해 공식까지 사용해서 복잡한 숫자가 나오거든 Q가. 근데 S라는 점의 좌표가 누구지? S는 누구야? S는 2분의 1, 0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여기 길이값을 알고 있니? 네. 여기 길이값이 지금 누구란 얘기야? fs라는 길이의 값이 2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2분의 4? 그때 전체 길이인 f-f라는 길이의 값은 몇이야? 그럼 몇 대 몇이야? 여기가 3대 8이면 3대 8이면 닮았으니까 다른 길이의 값도 3대 8이겠지?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이쪽에는 선분 두 개의 선분의 길이가 중요한 모양인데 그럼 여기 선분의 길이 합의 값은 누구야? 아, 차이의 값만 알고 있구나. 꼭지점 좌표의 값이 1. 그래서 지금 여기 꼭지점의 값이 1하고 마이너스 1, 주축끼리 값은 2. 그럼 선분의 차이의 값은 2.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걸 알고 있는 거네. QF라는 길이와 QF-라는 길이의 차이값이 아니 그러니까 이 차이값이 2인 거 알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거의 차이값을 이용해서 이거의 차이값 구하는 거 아니야? RF하고 RS? 이거의 차이값은 2였는데 이거의 차이값은 2한테 뭘 곱해야 될까? 길이의 비가 여기는 큰 길이가 8대 짧은 길이가 3이었으니까 큰 길이의 차이값이 2였으니까 8분의 3을 곱해야지 작은 길이의 차이값이 나오겠다. 그래서 답은 4분의 3이 답이네요. 그래서 이 점을 못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구나. 2차가 못 풀어도. 이해됐나요? 또 풀어야 될 거는? 그럼 이제 공간 도형으로 갑시다. 공간 도형에서 풀어야 될 거 얘기해 보세요. 설명해 드려야 될 게 있나요? 여기는 아직 풀기 전이에요? 그러면은 있는 문제를 싹 훑어줄까?
학교 진도는 끝난 거지. 신도라지 안 나오시고. 공간 도형을? 공간 도형은 되게 쉬워. 공간 좌표가 좀 어렵고 삼수원 정리가 좀 어려운데 삼수원 정리 전까지 시험 보니까 여기서는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첫 번째 내용 정리가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는 내용 정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이 3개 있으면 공간상에 점이 3개 있으면 그 점 3개에다가 빳빳한 플라스틱 종이를 하나 올릴 수 있습니다. 책받침 같은 거. 이러면 딱 걸쳐져 가지고 고정될 것 같은데 점 3개가 있으면 그 3점을 지나 한 평면이 결정됩니다. 한 점하고 선이 하나 있으면 이 2개에 걸쳐지는 플라스틱 평면이 딱 고정될 수 있습니다. 내 말 이해되시나요? 네. 서로 다른 2개의 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 2개의 선에 걸쳐지는 플라스틱 판때기를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평행한 2개의 선이 있어도 그 평행한 2선에 걸쳐지는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얘기해. 서로 다른 3점이 있거나 한 점과 다른 선, 한 점에서 만나는 2선, 평행한 2선이 있으면 우리는 면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나는 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소스는 이런 거를? 시험 안 나옵니다. 아니 김수식이 막 시켰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뭘 시켜? 이거 외우기. 나올 것 같아. 학교생이 살짝 마음에 안 든다. 이걸 왜 외우기 시키지? 왜 외우게 했을까? 자, 문제 1번.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문제가 삼각뿔대에서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하거든? ADF라는 녀석은 서로 다른 3점인가? 네. 서로 다른 3점이니까 여기 눈에 보이는 ABDE라고 하는 면이 있죠? 그 면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3점을 지나는 면은 눈에 보이는 이쪽 면이라고. 직선이라고 하는 건 선분과 다르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면 이건 이름이 선분이죠. 근데 직선이라고 하는 건 계속 끝없이 확장하죠. 끝없이 절로 확장할 수 있고 일로 끝없이 확장할 수 있을 때 그걸 직선이라고 그러잖아. 평면이라고 하는 녀석은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아니야. 평면은 눈에 보이는 건 이쪽 면만 보이지만 평면은 그것들을 엄청 확장한 녀석도 가능합니다. 우린 이 면을 얘기하는 거야. 평면은 눈에 보이는 녀석을 확장한 녀석. 그 전체 면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3점이 있으면 이 면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 B, C, E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면을 결정할 수 있을까? 이 4점을 지나는 면을 눈에 보기에는 선생님 한 종이 위에 그냥 4점이 있으니까 이 4점을 지나는 면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4점을 지나는 면을 만들려면 면은 휘어질 수밖에 없어. 꺾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 평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납득하시나요 지금? 그럼 D점과 AB라는 녀석이 있으면 면을 결정할 수 있나? 한 점과 선이 있으면? 네, 요 면을 확장한 면이 되겠네?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녀석과 CF를 D2하고 CF? 이걸 꼬였다고 얘기해, 정확하게. 이 2개의 선은 평행하지도 않고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아. 아무리 이게 확장되어도 2개의 선은 만나지도 않고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때는 면을 결정할 수가 없어. 면을 찌그러뜨려야지만 돼. 그건 우리가 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BC하고 EF? BC하고 EF면 되나? 이 녀석이 삼각뿔대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2개가 서로 평행할 것 같은데 윗면과 아랫면이 평행했을 때 2 녀석은 평행한 선이기 때문에 평행한 2선은 면을 결정합니다. 그 면은 여기 눈에 보이는 이쪽 면을 확장한 면을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는 D하고 DF면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쪽 면을 얘기하는 거죠. 문제 2번으로 갔습니다. 출토된 높이의 값이 7.2 정도인 세발토기가 있습니다. 이 토기의 다리가 3개인 이유를 평면의 결정 조건과 관련해서 설명하세요. 이 3점의 좌표가
바닥면에 맞닿을 때 그때 이 녀석은 정확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3개 있어야지만 평면상의 평면의 결정 조건으로 세워지는 거고 발이 2개면은 기울어지거나 넘어지겠죠. 3개가 있을 때 안정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 점을 가지고 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3점이 있어야지만 안정적으로 바닥에 고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평면에서 하고 공간에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는 평면에서의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웠거든? 평면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는 원래는 3가지인데 4가지라고 배웁니다.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번째, 평행할 때. 세 번째, 일치할 때. 네 번째, 수직일 때. 수직인 거는 실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고백값이 마이너스니까 별도 배웠던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은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근데 공간에서는 한 점에서 만날 때, 평행할 때 이게 지금 2가지는 그대로 평면하고 공간은 똑같이 직선과 직선의 관계가 똑같은 관계가 가질 수 있는데 일치하는 녀석은 공간에서는 평면에서는 일치하는 녀석을 언급했었는데 공간상에서 3D 공간상에서는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하는 건 다루지 않습니다. 공간상에서 일치하는 녀석은 평행한 녀석에 포함시킵니다. 2개의 직선이 일치한다고 했을 때 공간상에서 일치하는 두 직선은 평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약간 좀 달라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치하는 거를 따로 공간상에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2개의 직선이 꼬이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간상에서 3개의 직선은 공간상에서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공간상의 두 직선은 평행할 수도 있고 공간상에서 두 직선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꼬이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딱 이 3가지로 분류합니다. 공간상에서 직선의 관계는. 일치하는 거는 평행한 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말 좀 이해되시나요? 자,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평면과 직선은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공간에서 평면과 직선의 관계.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 또는 평면상의 직선이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평행에서 교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두 번째는 평면과 직선이 여러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고 세 번째는 아예 교점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관계는 이런 3가지와 관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관계는 없습니다. 문제 3번으로 갔습니다. 문제 3번에서 모두 얘기하세요. 시험 문제로서는 부적절해. 채점하기가 귀찮거든. BC라고 하는 선하고 평행한 선을 다 찾으래. BC라는 거하고 평행한 녀석이 누가 있어? 알파벳을 얘기할 때는 빠른 거, 느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이들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데 A씨하고 꼬인 관계에 있는 녀석을 찾으러 갑니다. A씨하고 꼬여있다는 말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걸 얘기합니다. 이 녀석을 아무리 확장해도 다른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걸 찾아야 돼. 이건 직선 AC니까 B 맞습니다. D 또 A는 A에서 교점이 발생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세 번째, CD라고 하는 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평면을 찾으러 갑니다. CD라고 하는 선과 한 점에서만 만나는 평면을 찾으러 갑니다. 평면 ABC 또 평면 ACD는 여러 개 점에서 만납니다. 네, AD입니다. 또
그럼 삼각형 AB하고 이 직선은 무슨 관계 있는데? 삼각형 ABE하고 이 직선은 무슨 관계 있는데? 꼬여있다는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직선과 직선의 관계는 꼬여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면과 직선은 꼬여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네, 이거 두 개의 관계는 평행 관계입니다. 면 AB라는 녀석과 CD는 만나지 않습니다. 교점이 빵개입니다. 그래서 평행한 관계입니다. 두 개만 한 점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평행하다는 기호는 이런 기호를 사용할 겁니다. 면과 면이 만나면 면과 면이 만날 수도 있고 면과 면은 평행할 수도 있습니다. 면과 면은 직선처럼 꼬여있는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면과 면이 꼬여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 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다른 녀석이 뭐 이렇게 있으면 꼬이는 거 아니에요? 면과 면은 확장되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면과 면의 값 엄청나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A4 사이즈의 면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면과 면이 어디선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선을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는 교점이라고 부르잖아. 면과 면이 만나면은 선이 생깁니다. 그 선을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면과 면이 만나면은 교선이 생기고요. 만날 때가 있고요. 평행할 때가 있습니다. 평행할 때는 만나는 교점이 없습니다. 딱 두 가지 관계입니다. 면과 면의 관계는. 면과 면은 꼬여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예제 1번에서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알파하고 베타라는 두 개의 면과 간말한 면도 있는데 만나 생기는 두 개의 교선이 L과 M이 교선이라고 합니다. 요 녀석이 만나 생기는 교선 L, 요 녀석이 만나 생기는 교선 M이라고 하는 교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것들은 평행한지 언급해 보세요. 평행한 평면이 있으면 이 면과 이 면 알파 베타가 서로 평행한 녀석이면 어딘가에다 감마라고 하는 면을 그렸을 때 교선이 이런 식으로 교선이 생길 건데 이 두 개의 교선은 평행합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5번으로 갔습니다. 직관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리든지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거는 다음 중에 옳은 걸 고르세요. 다음 중에 틀린 걸 고르세요. 그런데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모양새가 나와서 틀린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합니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L이라는 직선과 알파라고 하는 면이 평행합니다. 여기 L이라고 하는 선이 하나 있는데 그 L이라는 선과 바닥에 있는 이 평면, 알파라는 평면은 평행합니다. 그런데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라는 평면이 알파하고 교선이 생기는데 이 교선의 값은 두 녀석의 관계가 평행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데 증명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요거는 알파라는 면과 베타라는 면에 대해서 L이라는 선이 있는데 L이 알파에 포함되면 L과 베타의 건 평행합니다. 어떤 평면이 알파라는 평면이 있습니다. 알파하고 베타는 서로 평행합니다. 근데 알파 위에는 선이 이렇게 생기면 요 녀석은 이거하고는 평행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L이라는 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평행해 보이니? L하고 베타하고 그러면 평행하다는 관계에 대한 해석을 다시 머릿속에 입력해야 돼. 선과 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 아니면 평행한 관계밖에 없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든지 평행하든지 선과 면은 하나 더 있지? 포함되는 거. 여기 있는 선과 이 면은 서로 한 점에서 만날까? 절대 안 만나겠지. 그러니까 평행해. 교점의 개수가 1개, 교점의 개수가 0개, 교점 여러 개. 그 교점이 없으면 선과 면은 평행 관계입니다. 알파, 베타와 평행한 것만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했네. 좀 이따 뒤에 넘어가면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면 알파 위 있자는 P점이 있습니다. P점을 지나고 알파에 평행한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알파라는 면은 여기 있는데 P점을 지나면서 알파랑 평행한 두 개의 선이 있대.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의 값은 평행하대. 알파라는 면과 평행한 이 선, 알파라는 면과 평행한 이 선, 두 선을 포함하는 면은 얘랑 평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명은 다 필요 없습니다. 문제 7번에서 얘기한 거는 두 개의 면이 평행할 때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하고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하면 가운데 걸 없애고 이거 두 개가 평행합니다. 이거 맞나요? 이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 한 면, 알파라는 면과 베타라는 면은 수직입니다. 두 면과 면은 수직입니다. 또 베타라는 면과 감마라고 하는 면도 또 수직입니다. 알파하고 베타가 수직이고 베타하고 감마가 수직이면 알파하고 감마는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야. 이게 시험에서 많이 틀려. 이런 건 안 틀리거든, 이런 거는. 이게 맞아요라고 물어보는 것들은 그림 그리면 바로 발레 없이 무조건 맞아. 그런데 저기 천장의 귀퉁이를 봐봐봐. 천장의 귀퉁이를 보면 천장이 알파, 저쪽 벽면이 베타, 칠판이 감마라고 한다면 서로의 면이 다 직각이야. 그런데 천장이 알파였을 때 알파하고 벽면, 저 왼쪽 벽면이 베타였을 때 알파하고 베타는 수직이야. 알파하고 칠판도 수직이야. 천장하고 칠판도 수직이야. 하지만 벽과 칠판은 평행한 게 아니라 수직이네. 이런 거 맞나요? 그래서 이렇지 않습니다. 수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 상상해야 돼. 우리 머리가 이것만 상상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력이 부재하게 돼. 거기서 이제 시험을 출제해요. 내 말 준비되시나요? 이런 거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선과 선이 이루는 각. 선과 선이 이루는 각은 공간상에서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면 그 사이각을 재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예각을 얘기합니다. 선과 선이 이루는 각은. 그런데 문제는 꼬여있는 경우가 문제다. 꼬여있는 두 녀석은 두 개의 선이 꼬여있는 관계가 있어. 절대 이거 왔다 갔다 해도 이거 왔다 갔다 해도 만나지 않아. 평행하지도 않아. 그럴 때 각을 재래. 그러면 한 녀석을 다른 녀석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해. 평행이동한 다음에 만나서 생기는 각을 잴 거야. 꼬여있으면 평행이동해서 만나는 교점 사이에 각을 측정할 겁니다. 여러분 납득하셨나요? 선과 선 사이의 각은 그런데 면과 선 사이의 각을 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는데 면과 선 사이의 각을 잴 때는 선을 톡 떨어뜨렸을 때 여기에 떨어진다고 합시다. 점선에. 그랬을 때 여기 각을 면과 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납득하셨나요? 그럼 면과 선 사이의 각을 한번 측정해 봅시다. 정삼각형이 밑면인 삼각기둥이 있습니다. 이 삼각기둥에 대해서 선과 선 사이의 각을 재려는데 얘는 AB라는 선과 EF라는 선의 각을 재라고 합니다. 둘은 꼬여 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한 녀석의 값을 다른 녀석으로 평행이동한 다음에 각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AC라고 한 선과 B라고 한 선의 각을 측정하러 갑니다. AC하고 B의 각을 측정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B라는 녀석의 값을 평행이동하려고 합니다. CF로 옮겼습니다. 네, 그러면 90도가 되겠군요. 선과 선이 꼬여 있으면 평행이동해서 만나게 한 다음에 각을 측정할 겁니다. 면과 수직인 선. 어떤 면이 선 하나하고 수직인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려면
알파 위에 M이라는 선이 있어. M하고도 L이 수직이고 알파 위에 N이라는 선도 있어. N하고 L이 수직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M과 L만 수직이라고 한다면 선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수직일 수도 있잖아. 여러분 납득하니? 네. 그런데 얘하고도 L과도 이거 모두와 수직이 되려면 기울어질 수가 없어. 평면 위에 존재하는 두 선과 모두 수직이려면 기울어질 수가 없어. 두 선과 수직이려면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려면 똑바로 솟아있을 수밖에 없어. 기울어지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 위에 존재하는 두 녀석과 모두 수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알파란 면과 L이라는 선을 수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L이라고 하는 선이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과 모두 수직이면 L과 평면은 수직입니다. 다음에서 BF하고 수직이 되는 평면을 찾으라는데 BF하고 수직인 건 우리가 이런 직육면 차이는 바로 보입니다. BF하고 수직인 면이 누구야? 윗면? 아랫면? 또 있나요? 옆에? 어디? 위, 아래밖에 없습니다. 수직인 이유는 위에 있는 알쓰면 알파라고 지칭할게. 알파 위에는 두 개의 선과 수직이므로 알파하고 BF는 수직입니다. 밑에 면을 베타라고 한다면 베타 위에는 두 선과 수직이므로 베타와 BF는 수직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예제 4번 문제가 정사면체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 모서리 AB라는 모서리와 CD라는 모서리가 서로 수직인 걸 증명하래. 정삼각형 ACD라고 하는 정삼각형이 있죠. ACD라는 정삼각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높이값을 중점에다 중점을 찍고서 높이의 값을 만들었거든. 얘도 정삼각형 높이면은 여기가 수직일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건 중점이겠네. 밑에 있는 BCD라고 하는 녀석에서 높이의 값.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면 ABM이라고 하는 삼각형에 두 선과 수직인 선인 CD라는 선은 면 ABM과 수직이겠네? AM과도 CD는 수직, BM과도 CD는 수직. 그러니 면 ABM을 면 ABM이라는 면과 CD는 수직일 거 아니야? 이해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 어떤 면과 어떤 직선이 수직인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얘가 수직인 관계에 있다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선은 다 수직이다. 왜냐면 여기 있던 이 선을 꼬여있는 관계잖아. 이 선과 이 선은 꼬여있기 때문에 평행이동해서 만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말이 되시나요? 평행이동해서 만나게끔 했을 때 각을 측정하면 직각일 수밖에 없어. 이 선을 평행이동해서 이 점을 지나는 선으로 옮겨오면은 수직일 수밖에 없어. 선생님 말 이해 안 됐네 지금. 지금 위에는 알파란 면하고 BF는 수직이었죠. 거기 위에 CD라는 선 있죠. 알파 위에. CD라는 선을 평행이동해서 데려오면은 AB가 되니? 그러니까 CD하고 BF는 수직이지. 근데 염려되는 건 지금 요게 염려되는데 AC라는 선은 어때? AC라는 선. AC라는 선과 BF도 수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 BF로 옮겨가면 되잖아, 절로. 그럼 이 선과 선은 수직이네. 면과 선이 수직이라고 한다면 이 교점을 지나는 선이면 별로 의심하지 않아. 당연히 수직일 것 같아. 이 M이라는 선은 당연히 수직처럼 보여. 그런데 이런 데 있는 선은 좀 의심스러워. 어디 있는 선이든지 간에 면과 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한다면 거기 위에는 어떤 선도 다 수직이야.
왜냐하면 이 선들을 옮겨가서 각을 측정하면은 다 90도가 돼. 내 말 납득하시나요? 네. 면과 선이 수직이면 면 위에 있는 모든 선은 면과 수직인 선과 또 수직이야. 다음에는 입체도형에서 AC라고 하는 선과 BFHD가 수직인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AC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AC라는 선과 BFHD라고 하는 대각선 방향의 면입니다. 걔네가 수직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지금 AC라고 하는 선이 BF하고 수직이니? 이게 지금 정육면체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AC라고 하는 선은 BD랑도 수직이니? 그럼 AC라고 하는 선은 면을 구성하는 두 개의 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면은 이 선과 수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면 위에는 두 선과 수직이면은 면과 선은 수직입니다. 다음에서 정 4면체, 6면체, 8면체가 있습니다. 그때 각 정다면체에서 한 모서리를 정해서 모서리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모두 찾아보세요. AB를 선택했습니다. AB하고 꼬이는 게 누구죠? CD는 꼬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AB랑 꼬인 건 CD밖에 없습니다. AB를 선택했습니다. 꼬여 있는 거 찾고 있습니다. DH, CG, 두 개 말고 EH도 있고 F도 있나요? 그렇게 4개 있습니다. 여기는 AB라는 녀석과 꼬여 있는 거 찾고 있습니다. 꼬여 있다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야 돼. 먼저 얘기하자면 AB하고 DF는 평행합니다. 이 정팔면체는 AB하고 DF 평행해. 꼬여 있는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 ED, CD. 끝. 그러네. 다른 선들은 있는데 또 있는데? 네, EF. 이제 시험 문제는 서술형의 단답형으로 이런 녀석과 꼬인 걸 찾으세요. 이렇게 보면 눈만 크게 뜨고 찾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도 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다면체에서 꼬인 위치에는 두 개의 모서리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측정해 보세요. 첫 번째, 이 선과 이 선이 이루는 각이 누구야? 아까 전에 이렇게 수선발 내리고 수선발 내렸을 때 요것도 수직, 요것도 수직이어서 면 자체가 이 선과 수직이었지. 그러니까 면 위에는 이 선과 이 선은 90도. AB라는 녀석과 꼬여있는 선이 5였나? 둘이 이룬 각은 90도. AB하고 꼬이는 건 이것도 꼬여있었지. 각은 90도. 평이동에서 각 재면 되니까. 이 선과 꼬여있는 게 요거였나? 요거 가져가자. CF 가져가자. 둘이 이룬 각이 몇 도인 줄 알아요? AB랑 평행한 게 DF였나? 둘이 이룬 각이 뭐예요? 60도인가의 정삼각형이니까 정팔면체는 모든 면이 다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각은 60도인가요? 이런 거 맞아요? 결과가 다른 학생과 결과를 비교해보죠. 찐따를 찾아내세요 이런 거네. 같은 방에서 답 못 찾아내라고 비교해버렸잖아. 다음에서 각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두 각이 직각임을 확인해보래. BE라고 하는 건 대각선, FG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선이 이루는 각을 재려면 GF라는 녀석과 이 면이 이루는 각이 몇 도야? 90도. 그럼 이 면에 있는 어떤 선도? 다 90도입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선도, 여기 있는 선도, 여기 있는 선도, 여기 있는 선도, 이 모든 면 위에 있는 모든 선도 다 90도입니다. 알고 싶지 않아요. 삼선 정리 전까지만 시험이라고 했죠? 뒤에 문제로 가겠습니다. 중단원 문제로 갔습니다. 중단원 기본 문제가 직육면체에서 다음을 얘기하세요. 처음에 CD하고 평행한 걸 찾으래. CD하고 평행한 게 몇 개인지만 얘기해.
다시 네, 세 개. A, B, E, F, H지? 평면 A, B, C라는 위에 있는 평면과 B, F, G, C의 교선? 교선이 누군데? 윗면과 오른쪽 면의 교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BC가 교선인가요? 직선 AB라고 하는 직선과 CG라는 직선이 이루는 가격을 측정하래. 네, 평행이동에서 만나게 한다면 가격을 측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런 식의 질문들에 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험범위 아니니까 삼수원 정리야. 3번이 면과 면에 이루는 각도 시험범위 아닙니다. 4번도 시험범위 아닙니다. 5번으로 갔습니다. 5번 문제가 다음에서 면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선 AG를 포함하고 6개의 점 중에서 적어도 한 점을 포함하는 서로 다른 면의 개수를 구하라고? 면의 결정 조건. 점 3개, 점 하나랑 선 하나, 평행한 선 2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선. 이거 4가지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AG는 무조건 포함해야 되고 6개 점 중에서 한 점만 더 있으면 되겠다. 그럼 점 하나하고 선 하나? 그럼 AG라는 선과 AG라고 한 선과 B점을 연결한 거. 이쪽 면? 그러면 평면 BAG라는 평면이 있나? 이 평면을 확장하게 되면 BAG라는 면을 확장하게 되면 BAG를 확장하게 되면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HAG를 연결한 녀석의 값은 두 개 같은 평면이네? 세면 안 되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이 DAG를 선택해볼까? DAG라고 하게 되면 누구랑 겹치냐? HF? 이건 세면 안 되겠다. 내가 D랑 연결한 거 셌고 H는 세면 안 되고 F도 세면 안 되지. 그 다음은 AGC를 연결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은 확장하게 되면 이 평면인가? 그래서 이 AG는 세면 안 되는 거지. 겹치니까.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세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 3개인 것 같은데? 6개라고 세지 말고 3개라고 잘 세보세요. 이런 얘기네. 이해된 거 맞아? 네. 공간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선과 서로 다른 면이 3개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옳은 걸 고르세요. 틀린 걸 고르세요. 맞은 거의 개수, 틀린 거의 개수. 옳은 것들, 기억, 니은 뭐 이런 것도 고르세요. 이런 거. 그렇게 이제 시험지에 출제하는데 이 문제가 실수를 많이 해. 첫 번째, 두 선이 수직이고 두 선이 수직인데 공통되는 건 M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두 선들은 서로의 관계가 평행한가요? 이렇게 물어봤네. 공간에서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우리의 뇌가 공간이 아니라 2D의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기억을 평면에서 생각해버리는 실수를 엄청 많이 하거든. 분명히 공간에서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선이 L이라는 선, 이렇게 생긴 선이 M이라는 선, 이렇게 생긴 선이 N이라는 선이면 평행하겠네. 그래서 기억은 맞아. 이렇게 풀 가능성이 엄청 높아. 하지만 지금 공간이란 말이야. 자, 요게 M이야, M. 빨간색이. M이 책상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 근데 이거 두 개 수직이지. 평면이면 이렇게밖에 못 그려. 공간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어.
평면이 요거밖에 안 되지만 공간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된 거 맞아? 네. 그럼 가운데 거 빼고 나온 두 개의 관계는 평행이야? 무슨 관계 있어? 네. 그런 걸 상상해야 돼. 그것만 살짝 까다로워. 그래서 기억은 공간이기 때문에 평면처럼 착각만 안 하면 그렇지 않은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면과 면이 서로 수직이라고 한다면 이 두 면은 평행한 거 아까 설명했네. 이러면 시험 보다가 저쪽 교실의 구석을 쳐다보면 되겠다. 교실의 구석을 쳐다봐가지고 면과 면이 다 수직이었을 때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였을 때 알파하고 감마의 관계는 수직인 관계에 있어서 평행하지 않아요. 이런 거 맞아요? 네. 됐죠? 네. 근데 꼭 수직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야. 이렇다고 한다면 수직이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내 말 좀 이해된 거 맞아? 네. 평행한 것도 거짓이고 수직인 것도 거짓이야. 알파의 값이 이렇게 있고 베타의 값이 이렇게 있고 감마의 값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땐 평행할 수도 있잖아. 한 가지만 생각하면은 꼭 맞는 것 같은데 둘 다 상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L과 알파가 평행하고 수직이고 L과 베타가 수직이면 이거는 평행한가요? 물어봤네. L과 평행한 수직인 평면 L과 수직인 평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해. 알파 베타는 무조건 평행할 수밖에 없어. 되신 거 맞나요? 네. 오른쪽 그림에서 시험범위 아닙니다. 시험범위 아닙니다. 시험범위 9번도 아니고 10번도 시험범위 아니고 11번도 시험범위 아닙니다. 12, 13, 14, 15 다 시험범위 아니고요. 그럼 교과서는 다 본 건가요? 뒤에 대단원 문제? 대단원이 몇 쪽에 있죠? 한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첫 번째 문제.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이 아닌 걸 고르세요. 한 직선 위 있지 않은 세점. 아, 그러네. 한 직선 있는 세점은 공간상에서 평면을 결정 못하겠다. 이 세점을 지나는 평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는 게 아니겠네. 근데 한 직선 위 있지 않은 세점이면은 평면을 결정하나요? 한 직선 위 있는 세점은 평면을 결정하지 못하지만 한 직선 위 있지 않다며. 이러면 평면을 결정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한 직선과 구에 있지 않은 한 점, 평행한 두 직선, 꼬에 있는 두 직선.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모서리 개수를 세려고 합니다. AB라고 하는 모서리와 AB라는 모서리는 요거네. AB하고 평행한 모서리 개수를 세보세요. 몇 개 있어? 네, 3개 있다. D, HG, JK. AB하고 꼬여있는 거의 개수를 세보세요. AB랑 꼬여있는 거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걸 얘기하는 거지. AB랑 꼬여있는 게 누구야? C, CI, 한 개, DJ, EK, FL. 일단 세로로 있는 건 다 해서 4개 있나? 세로 있는 건 4개 있고 일단 위에 있는 모서리 6개 중에는 꼬여있는 게 있어? CD? CD라는 모서리는 꼬여있다고 못할 것 같은데? 언젠가가 사진에만 만나는 거지. 위에 있는 선 중에는 꼬이는 거 없어. 그럼 바닥에 있는 것 중에서 세면 되겠다 이제. 바닥에 있는 것 중에 꼬이는 게 있나? 한 개, 두 개. 이건 평행하니까 안 되지.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다 해서 8개 있네. 그 다음에 C값 구하고 있습니다. 수직인 걸 찾으라고 AB하고 수직인 게 위에 있는 면에 있는 선 중에는
수직인 거 없어. 요거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연장하게 되면 수직인가? 네. 아, 그러네. 없는 줄 알았더니 연장했을 때 여기가 수직이겠다. 그죠? 네. 그 다음이 요거 수직이고, 또, 12. 요것도 연장하게 되면 수직이겠네. 맞나? 육면체면 맞아? 정육면체면. 아닌데? 60도인데? 육각형이었을 때? 60도인데? 아, 없네. 세워져 있는 것 중에는 수직인 게 몇 개? 6개. 6개 모두 다 수직. 바닥면에서 수직인 거네. 4개. 없어. 네, 없어요. 바닥면에서 각도는 저 위에서의 각도랑 다 똑같거든. 그래서 3, 8, 6이네? 네, 17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직선과 서로 다른 세 개의 평면이 있습니다. L과 알파가 평행하고 M과 알파가 수직이면 그때 이런 녀석이 수직인가 이렇게 물어봤네. 자, 선생님 책상이 알파야? M이라는 녀석은 빨간색이야? 알파고 M? 그런데 L이라는 녀석의 관계는 알파하고 L은 알파하고 평행하다고 써있니? L이 알파랑 평행하니까 알파하고 이렇게 평행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녀석의 값을 이렇게 갖다가 해도 수직. 평행한 녀석이 이렇게 돼 있어도 옮기면 수직. 무조건 수직인 거니? 네. 그럼 이건 참인가? 네. 두 번째, L과 알파가 수직 평행하고 L과 베타가 평행하면은 두 면은 평행한가요? 이렇게 물어봤네.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쌤, 이쪽에 있는 벽 같은 녀석의 값이 알파, 바닥이 베타라고 한다면 L이라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있는 게 L이야. L과 알파의 값은 평행, 베타하고 L도 평행인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알파고 베타는 무슨 관계에 있어? 평행한 거 아니죠? 네. 알파고 베타가 평행하고 베타하고 감마가 평행하면은 알파하고 감마의 값은 평행한가? 면과 면은 빼박이지. 네. 알파하고 베타가 평행하고 베타하고 감마가 평행하다면 가운데 게 빠져도 둘이 서로 평행한 거죠? 네 번째 거는 L과 알파가 수직이고 L과 베타가 평행하다고 한다면 알파라는 녀석과 L이 서로 수직입니다. 근데 L과 베타는 평행? 평행한 녀석의 값을 선생님 이쪽에다 그리든 평행한 녀석의 값을 이쪽에다 그리든 수직. 네, 수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 납득하시나요? L과 알파가 수직이고 알파고 베타가 평행하다고 한다면 L과 알파의 값이 수직이고 알파고 베타의 값이 평행하다고 한다면 수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필하고 벽이랑 천장을 잘 활용해서 시험 보세요. 자, 네 번째 거 시험범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저것들 미쳤나? 미쳤네. 어디 보자. 14번이 서술형의 14번이 픽토그라스 정리. 이건 내도 되나 이번 시험범위? 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가보자. 길이가 6, 4, 2라고 하는 길이가 있습니다. M점은 중점입니다. M에서부터 G까지 길이가 필요합니다. 얘들 장난하는 거네. 요만큼 길이가 몇인데? 3. 여기 길이는? 4. 여기 길이는? 3대 4대 5? 아, 근데 MG 길이를 구하고 한 게 아니구나. D에서 선분 MG까지 길이를 구하고 한 거구나. 아, 이건 삼수원 정리다. 시험범위 아니다. 그럼 시험범위는 이제 없습니다.
오늘 프린트 준 거 있죠? 프린트 준 거를 지금 교과서에서는 그런지 모르는 거 없는 거네? 프린트 받은 거 펴보세요. 저 프린트예요. 네, 네 프린트입니다. 애들 수업이 끝나가지고 저렇게 떠드나 보구나. 뭘 풀어줄까? 넘기면서 너희가 다음 시간에 풀어올 건데 넘기면서 못하겠다 싶은 것들 얘기 좀 안 될까? 1번부터 못하겠네. 아, 1번 할 수 있어요. 1번부터? 엄청 쉬워. 이거 진짜 할 수 있어요. 아니야, 1번 풀어줄게. 1번 문제가 다음에서 선분의 길이가 3, 6이라는 길이를 줬습니다.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 준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읽거든요? 이거 다른 거 안 봐요. 그, 다른 거? 뭐가 달라? 아니, 어려운 게 왜 나타나왔어요? 1번 문제는 AC, BD라는 길이를 구하세요. AC, BD? 그럼 초점의 좌표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초점의 좌표의 값이 누구야? 4px라고 놓고서 p를 구하면 되겠다. 4p가 6이니까 p는? 그러네, 2분의 3이네. 그럼 초점 좌표 2분의 3, 0이죠. 그럼 준선의 값도 알고 있는 거네? 준선의 값은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되신 거 맞아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AC라고 하는 길이와 BD라는 길이 합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AC보다 좀 더 긴 길이. 이게 길이가 AC 더하기 2분의 3인가? AC 더하기 2분의 3이니? 그 다음 요만큼의 길이는 BD 더하기 2분의 3인가? 근데 여기 길이가 AC 더하기 2분의 3이 AF랑 똑같고 BD 더하기 2분의 3이 BF랑 똑같은 거네. 그러면은 AB라는 전체 길이가 8이라며. 그 8의 값이 AC 더하기 2분의 3과 BD 더하기 2분의 3이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답은 뭐라고요? 이해됐죠? 또 모르는 문제 얘기해 볼까요? 뭘 어려워 보이는 거 다 얘기해 봐요. 아, 발전 문제 다 못 풀겠는데, 딱 보니까. 발전 2번 문제 못 풀 것 같은데? 그러면, 없어? 발전, 몇 번? 1번 방금 했잖아. 발전이 아니야. 아, 이건 표준이에요? 발전 문제 1번으로 왔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시험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만 출제한다고 얘기했어? 저희 반 교과서 90%로 생각해서 보시면 되는데 10%. 그 여기서만 됐으면 좋겠다. 니네 학교 선생님한테 이 자료가 있을 거거든?
자,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의 값이 3인가? 초점이 3,0이고 준선의 값은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준선이 한 여기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삼각형의 둘레 길이 구하라고 하는 건가? 아니네. AF, BF, CF를 구하라고 했잖아. A에서 초점까지, B에서 초점까지, C에서 초점까지 거리의 합의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거는 A, B, C의 무게중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A점의 좌표를 x1, y1, B점은 x2, y2, C점은 x3, y3라고 할게요. 귀찮아서 안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몇인 줄 알아? 욕 나오는데? 6이 아니라 욕이 나오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거든? 여기 x좌표는 x1이고 네, 여기는 3 플러스 x1이네. 이해돼? 네. 3 플러스 x1의 길이가 초점까지 길이지 않아? A점의 준선까지 길이는 초점까지 길이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3 플러스 x1이야. 그 다음 B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 플러스 x2? 그럼 BF의 길이 값도 3 플러스 x2겠네? C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3 플러스 x3인가? 이래? 그럼 여기도 3 플러스 x3겠죠? 그래서 결국 문제 요구하는 길이는 3 더하기 3 더하기 3 x1, y1, x2, x3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무경심의 x좌표가 누구라고 했는데? 네, 무경심의 x좌표의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무경심 이렇게 구할 거니까 3개 더해서 3으로 나눌 거니까 이거 3개는 9, 그 답은 18. 그 다음 발전 문제 두 번째 걸로 가볼게요. AF의 길이 값이 6이라고 합니다. 초점의 좌표는 2,0이죠. 준선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한 준선이 있습니다. AF가 좀 6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길이 값도 6이지 않냐? 근데 여기 요만큼 2라며. A점의 x좌표를 알고 있네. A점의 x좌표는 4. 그럼 x한테 4를 대입하면 y가 누구야? y제곱이 30이니까 y는 4루트인가? 그런데 AF가 6이었을 때 BF를 구하라고? BF를 어떻게 구하지? BF를 구하라고 지금 어렵네 이거는. 여기 길이가 BF랑 똑같은 길이잖아. 근데 여기 길이값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길이값 어떻게 구하지? 직선이 만난 생긴 교점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B점 좌표를 알면 우리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이 선을 L이라고 한다면 L이라는 선을 구할 수 있지 않아? 기울기 알 것 같은데 기울기? AF를 지나는 기울기? A점과 F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X가 2칸 증가할 때 Y는 4루트만큼 증가했으니까 2루트가 기울기네. 요게 지금 L인 것 같은데? 됐나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B점의 좌표가 누군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 B점의 X좌표가 누군지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포물선을 연립하면 되겠다. 포물선을 연립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제곱해야 되네. 이게 2루트로 묶었으면은 x-2 이거 대입하려고 제곱했습니다. 2루트를 제곱했더니 8 곱하기 x-2의 제곱이 8x 8 약분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값이 x 2항했더니 x 마이너스 4하고 x 마이너스 1인가? 그럼 여기가 4였으니까 이 점 좌표 1이겠네? 그럼 여기는 요만큼 길이는 2였다며 여기는 1이라며 3이야 여기가?
그럼 여기도 3이겠네. 이해됐을까? 자, 그 다음에 뭘 해줄까? 타원도 발전 문제 풀어줄까? 타원에 있는 발전 문제. 타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7 곱하기 16이 112인 것 같아. 그래서 112로 나누기 했더니 16분의 x제곱 더하기 7분의 y제곱의 값이 1입니다. 이 타원에 있는 P점 좌표에 대해서 각도가 90도가 되었을 때 PF하고 PF'를 곱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합의값은 알고 있지 않냐? 합의값이 장축끼리 A가 4, 네, 장축은 8.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인데 초점 좌표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초점은 3?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의 값은 6. 피타고라스 정리. PF의 제곱과 PF''의 제곱이 6의 제곱? 요걸 제곱한 다음에 PF하고 PF''를 곱한 녀석을 빼주면 36? 28을 빼야 되니까 14인가? 이해된 거 맞아요? 다음에서 타원이 있는데 AP라는 길이에서 FP를 빼라고? AP의 길이에서 FP를 빼세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하려고. AP 더하기 PF''라는 길이와 PF''라는 길이와 PF라는 길이의 값을 빼주면 PF''가 지워지고 AP 빼기 PF가 되는 거니? 여기까지 이해된 거 맞죠? 근데 이 값이 최소값 1이라고 얘기했거든. 이 값의 제일 작은 값 1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요 두 개를 더한 게 누군지 알 것 같은데? A가 5, 그래서 장축 길이 값은 10.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녀석은 AP 더하기 PF라는 길이가 최소값이 11이라는 얘기네. 그럼 문제 요구한 거는 A에서 P까지 갔다가 P에서 F''까지 가는 이 길이의 제일 짧은 길이가 11. 근데 제일 짧으려면은 꺾어서 가는 길이보다는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가 제일 짧은 거니? 그래서 P점 좌표의 값은 요 녀석의 값을 다이렉트로 A에서부터 F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 여기에 P가 있으면은 이때가 10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럴 수 있는 A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0,A니까 여기 길이의 값은 A, 여기는 11. 초점 좌표의 값은 초점의 값이 여기가 4, 마이너스 4니까 여기 길이는 4. 그래서 피타고라 정리를 사용해서 문제 풀란 얘기네. 11제곱의 값이 A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래서 A제곱의 값은 121 마이너스 16, 105. 됐죠? 쌍곡선도 발전 문제를 풀어드리려고요. 쌍곡선의 발전 문제의 첫 번째 문제는 오른쪽 그림의 초점 좌표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초점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초점은 5인가? 5하고 마이너스 5가 초점입니다. PF하고 PF''의 값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짧은 길이의 값 pf'의 길이의 값을 내가 뭐라고 할까? m이라고 할게. 긴 길이의 값은 pf는 n이라고 할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긴 거에서 짧은 거 뺀 녀석의 값은 네, 2a인데 a는 3, 6. 그런데 여기다 지금 대입하려고 pf의 값은 n이라고? pf 대신 m이라고 놨어? 연립하면 구할 수 있겠다. n 대신에 n 플러스 6을 대입하려고 n 플러스 6 대입해서 지금 그러면 2항 했더니 3n 값이 12, m 값은 4, n 값은 그래서 10, 4, 10 그때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세요. 쉽죠? 2번으로 갔습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똑같은 두 쌍곡선이 있습니다. 점근선이 똑같은 두 쌍곡선이 여기는 플러스 3고 여기는 마이너스 3네. 그때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의 넓이를 4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A하고 B의 값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럼 상황은 점근선의 값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첫 번째 쌍곡선은 좌우에 있는 쌍곡선인 거 아니야? 두 번째 쌍곡선은 위아래에 있는 쌍곡선이지. 좌우에 있는 쌍곡선에 대해서 꼭지점 좌표가 누구야? 꼭지점이 누굴까요? 네, A가 꼭지점이죠. 이번에 위아래에 있는 쌍곡선이 있다고? 오른쪽 거? 위아래에 있는 쌍곡선이 있습니다. 꼭지점이 누구예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건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을 구하라고? 꼭지점을 연결한 사각형? 이 사각형은 마름모지 않냐? 그 마름모의 넓이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넓이는 어떻게 구해?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AB의 값은 20.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A분의 B의 값 2분의 1인가?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A의 값은 2B? A한테 2B 대입하려고. 그럼 B제곱은 10? A한테 2B 대입했으니까 B제곱 값이 10이면 B제곱이 10이면은 A제곱은 누구냐? 40? 답이 50이라고? 이 차 곡선의 발전 문제. 답지 하나를 안 주고 출력했네. 자, 1번으로 갔습니다. 찾았나요? 좌표 평면에 두 점하고 포물선 위에 있는 P점에 대해서 삼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포물선을 평이동한 것 같아. 포물선이 초점 좌표 원래 1,0인 녀석이 있는데 한 번에 그렸어야 되는데 한 번에 그릴 수 있을까 내가? 한 번에 그리기 이미 실패. 한 번에 그리기. 이거 위아래 대칭이야? 이게 지금 x제곱은 아니 y제곱은 4x 왼쪽으로 한 칸 옮기라고? 된 거 맞아요? 원래 초점의 좌표는 1,0 y제곱은 4x 왼쪽으로 한 칸 움직였으니까 초점은 원점. 여기는 왼쪽 한 칸 갔으니까 원점이 마이너스 됐고 여기가 지금 초점입니다.
준선의 값이 누구지? 원래 준선은 마이너스 1인데 왼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준선은 마이너스 2. 그런 포물선 위에는 P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점의 좌표하고 초점하고 4,3? 4,3이란 점이면 어디쯤에 있으려나? 여기쯤에 있으려나? 그리고 임의점 P점. 임의의 P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였으면 좋겠다고? 어딘가에 P점이 한 여기쯤에 있다고 해볼게. 이런 삼각형의 둘레가 지금 최소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포물선의 정의에 따르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는 준선까지 거리랑 똑같은 거니? 그런데 삼각형의 둘레는 원래 AP 더하기 PF 더하기 F5라고 써야 되겠구나. 5가 지금 초점이야. 이 길 중에 알고 있는 길이가 있지 않아? 원점에서 A점까지 길이는 알고 있지 않아? 4칸, 3칸이니까. 그런데 AP 더하기 P5가 최소가 돼야지 둘레 길이가 최소일 것 같은데? 그럼 가급적이면 이렇게 꺾어가는 것보다는 일자로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 제일 짧을 것 같은데? 그래서 P점은 여기 있어야 돼. 이 삼각형의 둘레가 제일 짧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일까? 네, 여기가 마이너스 2하고 4니까 6이네. 요 밑줄 친 거의 최소값이 6입니다. 그 둘레의 최소값은 11입니다. 이해됐나요? 쌍곡선이 두 개의 점근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의 넓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먼저 만들려고 해. 우린 이걸 쌍곡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하거든. 이걸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마이너스 4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은 y제곱 플러스 4y 그러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른쪽으로 23을 이항했는데 없던 숫자가 여기에 플러스 9가 들어갔네. 여기 없던 숫자가 네, 마이너스 16이 들어갔네. 오른쪽에도 9하고 마이너스 16을 추가해주면 똑같은 거지?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32에서 16을 뺐으니까 16으로 양변을 나누겠습니다. 16분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y 플러스 2의 제곱 이 값은 1 얘는 평이동한 것 같은데 16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y 제곱은 1이라고 하는 쌍곡선이 평행이동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원래 이거의 점근선이 누구지? A는 4, B는 2. 점근선의 값은 네, 4분의 2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x가 점근선이죠? 그 녀석도 그래프가 평행이동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여야 되겠네. 이해됐나요? 그러면 원래는 x의 값이 2분의 x라는 녀석과 y가 2분의 x하고 y가 마이너스 1분의 x라는 선이 있었는데 그 녀석을 각각을 오른쪽으로 3칸 밑으로 2칸 오른쪽으로 3칸 밑으로 2칸 내 말 이해되신 거 맞아요? 원점 1로 옮겨진 것 같은데 원점이? 여기가 3, 마이너스로 옮겨졌을 거 아니야? 원점이.
그런데 요 선이 누구지? y는 기울기가 2분의 1x? 근데 3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3 대입하면 2분의 3. 2분의 3에서 뭘 빼야지 마이너스 2가 나오지? 2분의 3에서 2분의 7을 빼야지 마이너스 2가 나오나? 요 녀석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건 3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잘못 그렸네. 누구를 옮기지?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 자, 엑셀 평값이 누구예요? 뭐 대입해야지 빵 나오죠? 뭘 대입해야지 빵 나오죠? 마이너스 1? 그럼 밑변값이 8이네. 높이의 값은? 넓이는? 잘못 읽었다. 두 점근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뭐라고 했구나? 두 점근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여기 넓이? 그럼 y절편을 구해서 되는구나. y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y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 밑변은 3. 높이는 3. 답은 발전 문제, 접선에서의 발전 문제. 포물선에 접하는 두 개의 선의 기울기의 값이 L1과 L2의 기울기를 M1하고 M2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M1하고 M2의 값이 방정식에 서다는 두 개의 실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근의 값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엄청 쉽네? 3하고 1하고 둘 다 마이너스. 한 녀석의 값이 3분의 1이면 또 한 녀석의 값은 1인가? 이게 지금 두 개의 기울기인데 포물선에 접하는 두 개의 기울기에 대해서 두 선을 구하고 연립해서 교점의 y좌표를 구하세요. 근데 이거는 왼쪽으로 불러긴 포물선이잖아. 접선 구하는 공식이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여기다 대입하세요. 3분의 1 대입할 건데 지금 p가 누구야? 네, 4px에서 p는 2죠. 그럼 기울기가 3분의 1이었을 때는 y는 3분의 1x, 분모가 3분의 1, 분자가 2. m값 1이었을 때는 이건가? 둘의 교점을 구하세요. 갖다가 놓으세요. 2항했더니 3분의 2x, 2항했더니 4. x의 값은? x한테 6 대입했더니 y의 값은? 문제는 y좌표, 교점 y좌표 구하라고 한 거죠? 발전 2번으로 갔습니다. 0,1이라는 점에서 쌍곡선에다 그어준 두 개의 접선의 접점을 PQ라고 한다면 APQ를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0,1에서 그어준 접선? 접점? 접점을 구해야 돼? 접점이 한 녀석의 값은 x1, y1 또 한 점의 좌표는 x2, y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접점에서의 접선, P점에서의 접선 구하고 있거든? P점에서의 접선이 3분의 x1x 마이너스 4분의 y1y가 마이너스 1? 이게 접선이죠. 그 접선이 누굴 지나요? 0,1에서 그어준 접선이니까 이 선은 0,1을 지날 것 같다. 그럼 0,1을 집어넣게 되면은 0 대입하니까 앞에 건 지워지고 1 대입했더니
이 점은 xy한테 집어넣은 거야. x1, y1은 다른 숫자야 이미. 그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y1의 값은 4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런데 포물 쌍곡선 있는 점의 좌표는 갖다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라서 위의 점이니까 접점을 대입했더니 3분의 x1 제곱 빼기 4분의 y1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y1 값이 4니까 4 대입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이항했더니 3. x1의 제곱의 값은 9. x1 제곱의 값이 9면은 x1은 2개 있네? 이 말은 한 점의 좌표가 P점이 3,4면 다른 접점은 똑같은 원리로 계산했을 거란 말이야. 다른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4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APQ를 지나는 원이 필요합니다. APQ를 지나는 원을 찾고 있습니다. 두 점은 Y좌표가 똑같니? Y값이 4라고 하는 녀석으로 똑같은 PQ라는 점이 있습니다. P점 3,4, Q점 좌표는 마이너스 3,4라는 점이 있고 0,1이라는 A점이 있습니다. 0,1이면 얘네들보다 아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정 가운데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그런데 PQ 사이 간격이 몇 칸이야? 6칸? 근데 4부터 1까지는 몇 칸이야? 그럼 여기다 3칸, 3칸, 3칸인가? 그러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가 중심이고 반점이 3인 원이겠다. 내 말 납득하시나요? 칸수를 세가지고 이 원에 대해서 중심좌표는 누구지? 중심은 0,4가 될까? 중심이 0,4고 반지름 길이 몇이라고? 그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지금 충분히 되는 거 맞죠? 쭉 넘어가면 발전 문제가 또 있거든? 공간 도형의 발전 문제가 또 있을 거야, 뒤에. 공간 도형의 발전 문제. 공간 도형에 정사형이 포함되는 거라서, 근데 이거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니까 시험범위 맞아요. 3면체 ABCD가 있습니다. 정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3면체입니다. AC의 길이하고 BD는 6이라고 합니다. AC라고 하는 길이, 이 세로 길이, BD 점선 가로 길이, 그런 길이가 둘 다 6이었을 때 3면체를 두 개의 모서리 AC와 BD를 동시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인 PQRS의 둘레의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PQRS라는 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필요하대.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근데 지금 문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 세 개는 평행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왜냐면은 AC라는 녀석과도 평행하다고 얘기했지. 그리고 이 BD라는 점선과 PS는 평행해요. 점선과 QR도 평행해요.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납득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길이를 몇 대 몇인지 모르겠거든. 여기가 지금 몇 대 몇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여기 길이를 t, 여기 길이를 1-t라고 해볼게. 여기는 길이가 t 대 1-t야. 그럼 여기 길이는 t 대 1인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에서
ABC라는 삼각형에서 AC의 길이는 6이라며. 하지만 삼각형 BPQ라는 삼각형 있죠. 그때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알고 싶거든. 여기가 t 대 1-t면 두 삼각형이 닮았을 거란 말이야. 작은 녀석은 길이가 이쪽 변이 1-t, 삼각형 ABC는 여기 길이가 1, 1이었던 길이가 1-t로 바뀐 거네. 그럼 6이라는 길이한테 1-t를 곱해야 되겠다. 이해됐을까? 네. 그럼 PQ라고 하는 길이와 평행사변에서 SR의 길이는 똑같을 건데 6이라는 길이한테 1-t를 곱한 길이야. 됐나요? 네. 반면에 여기가 t 대 1이었죠. t 대 1이었는데 여기도 t 대 1입니다. 여기 6이라며. 그럼 여기는 누굴까?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t 대 1이거든? 여기가 6이야. 여기가 누굴까? 네, 6t겠네요. 이해됐니? 그래서 지금 PS라는 길이와 평행사변이니까 QR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 길이는 전부 다 6t입니다. 우린 내변의 길이 합의값이 둘레 길이 같은데? 이게 6-6t? 두 개 있나? 6t도 두 개 있니? 그럼 소거되고 남은 길이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풀면 시간이 걸리잖아. 3면체라고 시험에 나오고 3면체에 대해서 이 둘레를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 두 개의 길이가 AC 길이, 여기 두 개의 길이가 BD 길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겠다. 그래서 66 두 개 더해서 10이라고 답해도 될 것 같아. 이해되신 거 맞을까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밑면이 반지름 길이가 1짜리고 높이가 루트 6짜리 원기둥이 있습니다. 평면 알파 위에 놓여져 있고요. 원기둥의 밑면의 둘레에 4등분점을 A, B, C, D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반대편 밑면 위에 E점에 대해서 EC는 알파랑 수직입니다. EC라는 녀석의 값은 그럼 C 바로 위에 E가 있다는 얘기네. 그때 AB라고 하는 직선, AB라는 직선과 직선 DE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AB하고 DE가 이루는 각의 크기, AB하고 DE, 밑에 ABCD를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바닥면은 무슨 도형이지? 정사각형이겠네. 바닥면이 정사각형이고 B점에서도 이렇게 선을 올리고 A점에서도 선을 올리고 D점에서도 선을 올리면 이 도형은 정사각 기둥이겠다. 이해된 거 맞을까? 네. 그 정사각 기둥에 대해서 반지름 1이라고 했지. AB 길이가 몇이야? 반지름이 1이니까 AB 길이는 누굴까? 그럼 AB 길이는 루트 2겠네.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AB라는 선과 DE라는 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필요하죠. 그럼 DE를 평이동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DE라는 녀석을 평이동에서 AB랑 만나게 하려면 이렇게 옮겨오는 거 아니야? DE가? 그럼 난 이 삼각형에서 먼저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가 루트 2, 여기가 루트 6이었니? AB하고 DE가 이루는 각의 크기, 예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어떻게 구해, 그럼? 선생님 잘못 얘기했구나. 높이가 루트 6이라고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D2란 녀석과 이게 이루는 각은 이게 1대 3이냐? 1대 루트 3? 1대 루트 3 대 2가 되겠네? 여기 각의 크기는 60도일 때가 길이 AB가 1대 루트 3 대 2죠? 삼수원 정리는 필요 없죠? 네. 정사용도 필요 없고 괜히 출력했네. 자, 나머지는 집에서 풀고 다음 시간에 질문할까?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 풀 수 있을까? 네! 라고 대답하셨어요.